이른 아침, 물병 하나를 손에 쥐고 아파트 계단 오르기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안 타려고 그래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꼭대기 아니에요? 18층인가 봐.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온 다리뿐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잘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거. 큰일 나. 넘어지면. 계단 오르기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가 했더니 아예 밖으로 나온 선자 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뛰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공원이에요. 계단 오르기는 몸풀기에 불과했을 뿐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냥 가까운 동네라 뭐 저녁 먹고도 뭐 여름 같은 데는 어두울 때도 사람 많아요. 가까워서 너무 좋아. 우리 거 같아. 내 거 같아. 몸이 굳지 않도록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그녀의 건강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잘하는데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요. 그 덕분일까? 8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운동을 능란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기를 한 바퀴라도 돌고 가면 훨씬 나아요. 정해진 순서대로 운동을 마친 후에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잠시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선자 씨. 막쭉 꺼내놓고 아침에는 밥 대신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는데요.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이 주 메뉴랍니다. 이건 또 나 아주 절친한 그분이 꼭 명절만 되면 다 먹으라고 이걸 몇 케이스씩 보내주셔요. 그래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빵도 있고 떡도 있고 뭐 호박도 이렇게 이런 것도 찌개 할 때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생강 가른 것도 있고 누가 뭐 갖다 준 거는 식구로서 잘 못 먹으니까 또 그거 갖다가 이렇게 또 다 얽어서 먹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선자 씨의 최애 메뉴죠. 추운 겨울엔 쫄깃한 떡에 달달한 호박죽을 푹 찍어서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속이 부대끼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맛있다. 건강을 위해 과식하지 않는 대신 몸이 원하는 음식들을 제때 챙겨 먹는답니다. 여름에는 막 상추를 바구니에다 갖다 놓고 먹어요. 풋고추에 막 상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째 집안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느낌.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은 없는 걸까요? 그날 오후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 선자 씨. 가방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화장품입니다. 손때 묻은 도구들을 꺼내 들고 거침없이 화장을 시작하는 선자 씨. 60년 넘게 배우를 살다 보니 꾸미고 관리하는 게 몸에 뱄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죠. 아주 중요한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이쁠 턱은 없지만 할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곱게 단장을 하고
드디어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고 단정한 모습. 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상가 건물의 한 사무실입니다. 감독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뵀어야 되는데. 들으시죠. 네네네. 작년에 12월 1일 그때서부터 해서 뭐 한 1월까지 좋은 영화를 한 편 찍었어요. 그 작품을 감독하신 김형혁 감독님을 뵈러 왔습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의논할 것들이 있어서 들렀답니다. 여기 선생님. 아, 그게 나구나. 네, 선생님 하고 촬영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하긴 하지만 되게 예. 너무 진짜 악단 같은 느낌.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최선자. 이번 영화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몽골에서 합숙 촬영까지 하고 왔답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때 그 나오는 그 집중력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웬만한 연륜으로는 참 하기 힘든 그런 그 컨트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결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 본능을 막 이렇게 두들겨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이 계시네요. 64년 차 배우지만 아직도 무대에 설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그녀. 고운 목소리에 넘치는 끼까지 갖췄던 선자 씨는 1961년 성우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그녀의 동기죠. 그때 이제 성우 1기로 합격한 게 남은희, 김영옥 언니, 백수련 언니라고 아시는지 또 김서옥이라고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성우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차범석 선생님께서 야 똥배우들아 너희들 진짜 배우 되려면 연극을 해야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배우인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와서 하라고 그러면 나는 꼭 가는 거예요. 객석을 바라보고 어머 눈이 오네요 이 한마디고 끝나는 배우기. 근데도 나는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1시간 먼저 가. 이후 독보적인 매력과 놀라운 연기력으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한 그녀. 특히 귀신, 무속인 등의 센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잘하고 나한테 주어진 거 하는 것이 그게 배우고 최고지 이 생각이었으니까. 어디서 나락구슬 헌데 어떤 삼각산 어디서 그래서 녹음기를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구슬 보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수없이 춤도 춰보고 막 호령도 해보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는데 내가 귀신 씌울 것 같아서 텔레비전 끄고 저 여자 귀신 씌지 않고 좋은 사람 제 길 가게 해줘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니까 지금도. 그날 밤 창고에서 뭔가를 잔뜩 꺼내오는 선자 씨. 펼쳐서 놓을 수는 없고요. 다 이렇게 안에 숨겨놨던 것들이에요. 수십 년 세월에 걸쳐 모아온 것들. 다름 아닌 배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장과 트로피입니다. 하나하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들이죠. 이것도 방송 1일 연속 외화래, 외화. 이거는 1972년이요. 이게 지금 뭐냐. 방송사상 최장수 프로래요. 199회까지 했대. 주간 드라마인데.
영화와 드라마, 연극에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받은 화려한 트로피들. 그녀의 60년 연기 인생이 녹아있는 증표죠. 저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먼지도 쌓이고 그러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어디든 네 자리로 가라. 철이 있던 데는 철 있는 데로 가고 플라스틱 있는 데는 플라스틱 있는 데로 가면 나는 기억에 생생하고 또 그래서 오늘 배우로 됐다면 그걸로 만족이지 내가 꼭 이걸 끓이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끊어낼 건 끊어내고 정리를 할 건 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한참을 들여다보며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이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답니다. 옛날에는 다 펼치기만 했었어요. 옷도 이쁜 거 샀어도 내일 그거보다 더 있으면 저거 또 갖고 싶고 더 큰 거, 더 빛나는 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요. 정말 풍요로운 하나도 몰라. 세상에 치워도 끝도 없다. 일단 여기다 넣자. 땅에다 넣긴 그렇고. 이번엔 옷장 정리까지 나선 선자 씨. 조끼예요. 요즘에 딱 맞는 옷. 네. 포켓이랑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모자도 좋고. 멀쩡한 데다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는 멋스러운 옷들입니다. 목이 긴 게 더 멋있어. 목이 긴 사람이 긴 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색깔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옷들을 하나하나 쇼핑백에 담는 선자 씨. 이렇게? 이쁘죠? 갑자기 물건 정리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쇼핑백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나 늦을까 싶어 발걸음을 서두르는데요. 다행히 먼저 도착했네요.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한 한 남자. 낯익은 얼굴인데요. 어머니. 왜 누구냐? 아니,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아이고, 바빠서 어떡하니. 선자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남자. 데뷔 45년 차 배우 정선일 씨입니다. 40년 전 연극에서 만난 후 친하게 지내져 양자로 삼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됐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TV 연기자 1세대 다 아주 쟁쟁한 어른들이에요. 김혜자, 강부자, 최선자, 나문희 다 같은 연배시죠. 삼이자 선배님 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최선자 선배님은 저를 예뻐해 주시기도 하지만 무대 위의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최선자라는 배우를 동경했죠.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짠짠짠짠짠. 우와우. 아니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입으려고 사셨어요? 혹시 미리 저를 위해서 사놓으신? 맞아요. 멋있어야 돼. 저한테 맞고도 나 이거 뭐? 이거 끝까지. 아니, 진짜 이거 제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옷이었던 양 잘 어울리는 모습에 뿌듯하기만 하답니다. 선일 씨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버섯 조금만 해서 좀 더 드세요. 뜨거운 거. 감사합니다. 그들 손으로 떠주는 밥도 먹고. 아유. 영광입니다. 이런 아들 하나가 없으니 말이야. 왜요? 나는 왜 딸만 둘이냐. 아들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근데 사실은 요즘은 예제가 아들 내가 가졌었다가 잘못됐어. 내 가슴에서 천국 갔어. 애기가.
이런 말 내가 안 하지. 출산하셔가지고. 27, 작가였던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선자 씨. 이후 예쁜 딸 둘을 품에 안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무슨 얘기일까요? 온 방송국 친구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최선자 등남. 스페이스만 있으면 다 최선자 등남을 따잖아. 애들이, 쥐들도 더 기뻐서. 근데 그 얘기가 부실하게 태어났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랑 의논을 했어요. 제 이름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개똥이라고 지차 이렇게 하고는 그냥 집으로 한번 데려와서 집에 품에서 기계도 하지 말자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또 어떤 과부하적인 사건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서 한밤에 울다가 내 품에서 아기가 숨이 졌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자식을 앞서 보낸 어미의 슬픔이 무뎌질 리가 없죠. 그토록 기다렸던 늦둥이 아들은 심장이 약한 채 태어났습니다. 매일 밤 생사를 오가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젖 한 번 물려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죠. 난 지금도 몰라요. 어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아빠가 가서 아마 어떻게 아름답게 했겠죠. 그때 차범석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선자 씨, 선자, 네, 저 이번 가을에 살림을 할 것이니까 언제 첫 몸이라 나와? 그러시는 거야. 어떤 살로메라는 거를 어쩌면 선생님이 나를 호를 하시나 싶으니까 이게 펑퍼짐으로 누워있다가 발딱 일어났다니까 내가. 딴 사람 같은 그 기운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들을 잃은 절망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다시 무대에 서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파격적인 반나치의 퍼포먼스로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어떤 처해진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닥치는 이런 일인가 봐. 나한테 이게 와야 되는 일인가 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그런 걸 좀 받아들이는 편인가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먼 길을 달려 충청북도 영동까지 온 선자 씨. 마음이 심란할 때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눈 오는 거 봐, 눈. 이게 문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전시하고 하는 문화관이라는 곳인데 제 남편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저기 써있네. 저기 좀 보셔봐. 구석봉이라고 저기 내 남편이거든요. 그녀의 남편은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한국 문단을 풍미했던 구석봉 작가입니다. 시와 소설은 물론 방송 분야까지 섭렵하며 여러 장르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재작년 이곳에다 남편의 작품들 모두 기증했답니다. 여기가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를 아빠가 쓰셨어요. 그 원고예요, 원고. 자기 전용 원고지 언제나 막 한 년씩 이렇게 해놓고 썼거든요.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으로 글쓰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구석봉 작가. 선자 씨는 그 모습에 반해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나요? 나는 백마를 타고 한 멋있는 남자 시집만 가면 그 왕자도 행복하고 나도 이제 고생 끝, 고민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래. 그리고 잘생겼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그윽하고 또 작가야.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피는 거야. 술도 1등 가게 먹는 거야. 자기 말로 소주를 하루 피면 12병도 마신대. 그리고 우리 남자는 완벽주의고 그리고 이렇게 뭐든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술, 담배가 화근이 된 걸까?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온 원인 불명의 불치병.
남편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결국 집안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세상을 뜨게 된 것은 마지막 산소기를 3년 동안 코에다 걸고 집안에서만 치고오고 자랐거든요. 뭐 산소기를 띄고 그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정말 마지막 것을 그 자락 붙들고 살았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못 살아. 눈발이 약해진 오후 발길을 서두르는 선자 씨. 계세요? 예. 자, 하얀색 꽃으로만 주세요. 백합으로 하시. 예쁘네요. 마침 여기 있어가지고. 어머, 예뻐요. 새하얀 백합을 포장하는데요. 다 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얀 백합의 꽃말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죠. 감사해요. 꽃다발을 받을 주인공은 대체 누굴까? 해가 지기 전 서둘러 도착한 곳은 인근 야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혹한의 날씨, 길은 미끄럽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선자 씨. 도착한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남편의 묘소입니다. 여기요. 나이가 드니 산길을 오르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만 남편의 고향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죠. 그 우리 시댁들이 여기에다가 내 묘를 해준대. 이 옆에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합장한다고 그랬는데 합장을 하는 게 어떻으니 이게 내 자리래. 그래서 내가 선생님 자리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좋네. 뭐 앞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너무너무 좋다. 이미 남편의 옆자리에 묘자리까지 정해놨다고 합니다. 여보, 나 왔어. 잘 계시죠? 우리 지켜주시고요. 바라봐 주시고요. 힘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평생을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남편. 요즘 부쩍 그를 다시 만날 날을 상상해보곤 한다는데요. 남편의 무덤 옆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일찌감치 외출에 나선 선자 씨. 정말 아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이랍니다. 안녕. 잘 있었었니? 정말 반가운 얼굴이네요. 올해로 데뷔 58년 차를 맞은 국민 엄마 배우 정영숙 씨입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를 통해 연을 맺었다고 하네요. 안녕히 사셨습니까? 언니 얼굴 이쁘네. 야,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좀 자주 만나는 편이지. 얼마 전에 한번 그렇지. 만나고. 지금 몇십 년 됐죠. 그럼. 그야말로 옛날에 그 흑백 TV 시절. 그렇죠. 네, 흑백부터 시작했죠.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선후배 사이를 뛰어넘어 친구가 됐다는 두 사람. 말 못할 고민들까지 나누는 각별한 사이랍니다. 언니 솔직히 뭐 재혼할 마음은 있었어? 없었지. 나야말로 남편 사랑하시더라고. 어떨 때는 나보고 톡 깨놓고 아니 그 세월을 어떻게 왜 혼자 살았어. 아니 언니 그때가 몇 살이지 그럼? 나 47살에 혼자 됐거든. 만 일곱이 뭐 나이 들었구만 몰라.
정말 이제 세월이 갔어. 화면 보면 간 사람도 많고. 최근에도 겪었었잖아. 뭐 수미도 그렇고. 그니까. 영애도 영애도 얼마 안 그렇고, 됐고, 자욱이도 그렇고. 너무 아까운 애들 아니야. 자욱이가 마지막으로 그 작품 하고 천국갔는데 마지막 때 그랬지. 본다랑 언니랑. 간다를 같이 했거든. 어젯밤에 난 응급실에 3시에 끌려갔다가 좀 딩일 받고 오는 거야. 그런데 얼굴은 멀쩡하게 예뻐. 그러니까는 실감이 내가 안 나는 거야. 자욱이는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갔어. 이제는 추억 속 한 장면으로 남은 동료들. 빛나던 시절을 함께 해온 선후배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선자 씨는 자신의 태양도 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보다 이제 모든 것을 조금 그냥 그것도 조금 우스운 말이지만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좀 비워내면 좋겠다. 이제 이거 다 끌고 내가 어디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왜 한번 좋은 책을 한번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준비 중이야. 자서전 낼 생각한 거 보니까 나보다 더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또 언니 감성이 또 아마 내 감성보다 2배는 될걸? 그저 물건들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네요. 더 늦기 전에 살아온 세월을 글로 남겨두고 싶다는데요. 혼자서 품고 있던 소망을 말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표정입니다. 그날 밤 방에서 노트와 펜을 들고 나온 선자 씨. 새로 들어갈 작품의 대본이라도 살펴보는 걸까요? 알고 보니 선자 씨의 일기장입니다. 몇 년 전부터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글을 써왔다고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누굴하고 손을 맞잡고 이런 것들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요새는 들어요. 내가 이렇게 숨 쉴 때 이랬던 것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면 읽으면서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사건들을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꼭 한번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하는 세월. 선자 씨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며칠 후 선자 씨가 일주일에 한 번 꼭 찾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위생장갑에 마스크까지 끼고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배식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밥차 봉사. 올해로 벌써 10년째랍니다. 맛있게 잡수시라고 지금 나도 이만큼의 보탬이 될까요?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건데요. 움켜쥐고 모으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 둘 나누고 싶다는 배우 최선자. 어떤 큰 폭풍우를 만나고 파도를 타고 지나가면 어떤 상황에도 저 여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었으면,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숱한 시련 속에서도 배우로, 아내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녀.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배우 최선자. 그녀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